AI, 인공지능. 요즘 정말 이 단어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산업의 화두가 됐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순수 AI 기술 하나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가 순식간에 추락해버린 기업, 바로 사운드하운드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준 회사죠. 2024년 12월 최고점하고 비교하면 주가가 무려 65%나 빠졌어요. 20달러를 넘보던 주식이 지금 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와, 65%면 정말 엄청난 하락이네요. 그러니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급락이면 이게 이제는 살 때다 하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절대 쳐다보지도 말라는 경고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이 회사를 둘러싼 기대랑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기대와 우려? 네. 누군가는 여기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을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감당 못할 위험을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가진 기대감의 원천,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겠네요. 사운드 하운드 AI,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그렇게 시장을 열광시켰던 겁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바로 생성형 AI와 음성인식, 이 두 가지 기술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형 AI와 음성 인식의 조합이요? 네.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을 받아먹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말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답이나 행동을 AI가 스스로 생성해내는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일 아침 7시 회의 일정 잡아줘 라고 하면 그냥 텍스트로 옮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실제로 캘린더 앱을 열어서 일정을 진짜로 등록해주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기술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목소리로 주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 온도 좀 낮추죠 하는 것들이요. 네, 초기 적용 사례들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자동차 음성 비서 기능 쓰다가 답답해서 그냥 손으로 조작할 때가 더 많거든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뭐랄까 알아듣는 척은 하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정확히 실행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사운드하운드의 기술은 정말 그 한계를 넘어설 만큼 뛰어난가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바로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게 사운드하운드가 노리는 시장입니다. 그 답답함이요? 네, 기존 기술이 그냥 정해진 명령어 목록 안에서만 작동했다면 사운드하운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좀 더운 것 같은데 신나는 음악 좀 틀어줄래? 이렇게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명령을 해도 각각의 의도를 분리해서 이해하고 실행하는 거죠. 덥다와 신나는 음악을 동시에요. 와, 그게 정말 된다면 대단한데요. 이런 기술력 덕분에 이미 메르세데스 벤츠나 현다자동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사운드하운드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동차나 레스토랑 같은 초기 시장만 해도 규모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더 있다고요? 네. 사운드하운드를 둘러싼 그 엄청난 기대감은 단순히 자동차나 레스토랑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기술의 진짜 잠재력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요? 바로 고액 서비스 시장입니다. 고객 서비스라면 혹시 콜센터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금융, 보험, 헬스케어, 통신, 이 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객 문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바로 그거죠.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고객 문의가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문의의 상당수는 사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내용들이죠. 뭐 카드 결제일이 언제예요? 제일 싼 보험 상품 알려주세요. 같은 것들이요.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ARS 안내 듣고 버튼 누르고 상담원 연결될 때까지 한참 기다리는 그 과정이요. 바로 그 경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보험사에 전화해서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지난주에 접촉사고 났는데 보험금 청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AI가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24시간 내내요. 네,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는 완벽한 상담원이 생기는 셈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기술이 가진 파괴력이 실감이 나네요.
거의 모든 산업의 고객 응대 방식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일부 금융사나 헬스케어 기업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회사의 주가가 왜 65%나 폭락한 걸까요? 투자자들이 뭔가 다른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네. 역시 재무제표를 안 볼 수가 없겠군요. 네, 이제 이야기의 좀 어두운 면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사운드하운드를 둘러싼 모든 우려와 논쟁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 회사는 버는 돈의 거의 2배를 쓰고 있어요. 잠시만요. 2배요? 매출이 100억이면 비용이 200억이 나간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좀 심각하게 들리죠. 와,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극심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기업들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적자를 감소하는 건 흔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요? 사운드하운드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시장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은 거의 모든 초기 성장주가 듣는 얘기 아닌가요? 아마존도 수년간 엄청난 적자를 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운드하운드의 적자가 유독 더 위험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투자자들 의견이 딱 갈리는 부분이죠. 아마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닷컴 버블처럼 사라질 것이냐의 갈림길인 셈입니다. 사운드하운드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경쟁 환경이 녹록치가 않다는 거예요. 경쟁이요? 네. 자동차 음성인식 시장만 해도 세렌스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 세렌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세렌스라는 회사는 사운드하운드보다 성장률은 낮지만 꾸준히 흑자를 내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성장 고위험의 사운드하운드와 안정성장의 세렌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마존은 초기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었지만 사운드하운드는 이미 강력한 플레이어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있나요? 작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8%나 증가하는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네, 68%면 엄청나네요. 그런데 손실 규모는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사운드하운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죠. 이건 성장을 위해 돈을 태우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매출이 늘수록 손실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마치 많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과 같잖아요. 바로 그 점을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업 모델이 언젠가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회사가 아직 명확한 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술의 잠재력이라는 아름다운 꿈과 매 분기 발표되는 처참한 성적표라는 현실, 그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상황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능력이 엄청난 회사인데 주식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65%나 빠졌는데도 말이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 부분이 바로 사운드하운드 투자가 가진 모순과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모순과 딜레마요? 네.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잖아요. 네.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죠.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매출의 한 10배에서 20배 사이에서 거래된다고들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운드하운드는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지금도 여전히 그 평균적인 범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도요? 네, 다른 평범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 여전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실적은 낙제점인데 몸값은 우등생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프리미엄의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연간 6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시장은 사운드하운드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잣대로 평가하는 걸 포기하고 예외적인 경우, 아웃라이어로 분류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시장의 일부 투자자들은 이 엄청난 손실은 결국 시장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통 큰 투자다. 일단 시장의 승자가 되고 나면 지금의 손실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것이다. 바로 이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 회사가 바꾸게 될 미래의 고객 서비스 시장 전체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결국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사운드하운드의 성장 스토리가 현재의 끔찍한 재무 상태를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가?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이 주식에 대한 투자 결정을 가르게 될 겁니다. 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한쪽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눈부신 카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회사를 언제든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심각한 재무 불안정성이라는 치명적인 카드가 있는 상황. 네, 그 두 카드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극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사운드하운드 AI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정말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극과 극이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할 선택지죠. 하지만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괜찮은 오케이 투자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선택지요? 네, 다만 여기에는 아주 무거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 기업이 가진 엄청난 비수익성이 언제든 주가를 지금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위험이라는 사실. 이걸 명확하게 인지해야 해요.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결국 이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로 딱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자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죠? 나는 지금 1999년에 아마존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닷컴 버블 시기에 반짝했다 사라진 수많은 기업 중 하나를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요? 와, 1999년에 아마존이냐, 닷컴 버블이냐. 당시 아마존 역시 말도 안 되는 적자를 내면서 비우승을 샀지만 결국 커머스 시장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으로 버텨내고 세상을 바꿨잖아요.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도 지속 불가능한 사업 모델 때문에 사라져간 기업도 부지기수입니다. 와, 그 비유가 상황을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네요. 결국 사운드하운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성장 스토리가 일시적인 신기루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꿀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사운드하운드가 현재의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시장에 우리도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데 성공한다면요? 그 순간 주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monstrous 상승을 보여줄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주가는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위험 또한 공존하는 거죠.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운드하운드 AI를 둘러싼 시장의 이 뜨거운 논쟁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 투자의 핵심은 성장성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수익성 악화라는 아슬아슬한 절벽 위를 얼마나 잘 걸어갈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 같네요. 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켜보는 것이 이 투자의 가장 큰 묘미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운드하운드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질문이죠. 더 큰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죠?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적자는 과연 어디까지 용접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기술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현재 막대한 적자를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출 성장률이 50%를 넘으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되면 괜찮은 걸까요? 과연 어느 시점부터 성장률과 상관없이 재무제표의 적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가 되는 걸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경계선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최종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